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근거 편한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 조희대 대선 개입 청문회 안건에 반발했고 결국 법사위장을 떠났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요.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걸로 추후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당 지도부도 몰랐던 청문회,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탄핵 마일리지 압박 속 조희대 대법원장은 과연 부패의 모습을 드러낼까요? 네, 들으신 것처럼 딱 일주일 뒤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등을 묻기 위한 청문회입니다. 김유정 위원님, 야당 반발이 상당히 거센데요. 다음 주 청문회 전망을 좀 해주시죠. 잘 열릴 수 있을까요? 사실 어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특히 관봉 띠지 분실건 관련해가지고 입법청문회가 열렸었는데 그때도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회방을 했죠. 그래서 오전 시간 다 허비하고 오후 2시에야 이제 입법청문회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건에 관련해서는 더 지금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날도 아마 와서 어제와 같은 행태를 보이지 않을까 일단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정치 중립을 해치는 그런 행태를 보였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5월 14일 날 똑같은 청문회를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불발이 됐습니다. 당시에도 지금 이번에 증인으로 청구한 대법원장 박영재 대법관 포함해서 좀 겹치는 대법관들도 있고요. 대법원장 포함해서 16명을 증인 신청을 했는데 전부 다 불출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무산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그 모습으로 반응을 보일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법사위에 이성윤 의원이 얘기한 바대로 이게 갑자기 어제 땅땅땅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법사위원들 간에는 오래전부터 지난번 5월에 무산된 이후로 논의가 돼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그 법사위가 어제 굉장히 좀 소란스러웠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 공감을 하고 지도부 교감이 있었니 없었니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청문회를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아마 생각에는 야당이 또 어제와 같은 모습을 보일 게 자명한 마당인데 기왕에 열기로 한 거니까 저는 소영경 의원이 그 사인회동과 관련한 유튜브 관련해서는 뭔가 좀 증거가 확실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추가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과거 정권의 민정 라인의 어떤 확실한 제보자. 그분이 청문회에 나올 수만 있다면 뭔가 좀 더 확실해질 수 있겠죠. 그 유튜브와는 좀 별개의 인물이고 별개의 또 증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 열기로 한 거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답변을 좀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저희가 역공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잠깐만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6일에 열리는 내란 특검이 다른 혐의로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한 그 재판의 첫 공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날 보석 신문도 예정돼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날 첫 공판이 열리고 보석 신문이 이어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석 신문에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출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차 공판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하기로 했다라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이거 잠시 뒤에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어제 열렸습니다. 저희도 어제 아수라장이 됐던 모습은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저희 방송 이후에 어제 저녁에 전격적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안건이 상정됐고 가결이 됐습니다. 가결 직전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 제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날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사법부 독립만 외치고 있습니다. 내란 청산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정당한 감사권 발동을 일환으로 이 같은 서면을 제출하기 이르는 것입니다. 예, 국회가 정당한 감사권 발동을 한 것이다라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좀 전체적으로 패널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정강재 의원님,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설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제보 수준으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국회로 불러들여서 청문회를 개최할 정도의 사유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제보와 관련해서는 서영교 의원과 관련한 얘기들이 논란이 많잖아요. 열린공감TV 측에서는 녹취를 튼 다음에야 이것에 대한 출처를 물어봤다라고 할 정도로 이 제보를 얼마나 신빙성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판단하지도 않고 그냥 제보 의혹만 제기한 거예요. 또 하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그리고 또 9일 만에 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이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서 묻겠다는 건데, 당시에 재판이 빨리 진행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에게도 유리하다고 민주당은 판단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죄 취지의 대법원 확정심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그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국회로 들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게 입법부가 여야가 합의해서 사법부의 신뢰 전체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겠다라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사법부 흔들기 차원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대단히 부적절한 청문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반대로 김용남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지난 5월 1일 날 대법원에서 선고가 이루어졌던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파기환송 그 선고가 그 재판부 배당이 이루어진 지 9일 만에 선고까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거의 7만 페이지에 가깝다는 사건 기록을 9일 만에 다 볼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더군다나 재판부에 배정되고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데까지는 이틀밖에 안 걸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틀 만에 기록을 보고 합의를 하고 판결문 작성에 일주일 걸렸다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게 가장 근본적인 의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묻겠다는 것인데, 예. 저도 그거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그 어마어마한 기록을 뭐 이틀 아니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9일 만에 다 보고 선고까지 한다는 게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사자회동설, 그러니까 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뭐 같이 만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4명이 만나서 이 사건과 관련한,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위반 관련한 거를 논의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그게 역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시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전격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게 충분히 또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예. 이재용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추미애 위원장이 그 얘기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사법부 독립만 외치고 있다. 예.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법부 독립이라는 거는 독립성은 우리가 늘 말씀하시잖아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고 이 제도 하에 우리가 살고 있고 충분히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흔들어 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걱정하는 독재냐 사회주의 국가냐 뭐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추미애 저런 법사위원장의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특히 앞서 김용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짓 의혹까지도 면책권 뒤에 숨어서 내뱉어 버리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과는 없이 오히려 회동설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해버리는 이런 민주당의 작태를 보면 과연 그 민주당이 해서도 안 되지만 이거를 청문회에 열 자격이 있나.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많은 국민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종 의원께서는 아까 제가 의견을 여쭙지만 이거 상권 분립 위배다 이런 말도 야당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권한은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법원장이 이제 국회 표결을 통해서 물론 임명이 확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피감기관이기도 합니다. 국회 법사위에. 그런 점에서 이제 10월이면 10월 중순에 이제 국감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도 대법원을 향한 국감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말의 의혹이 있다면 5월에 불발됐던 그 청문회에 대해서 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와 뭐 어떤 타이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런 점에서 충분히 미심쩍은 눈초리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점이 좀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공교롭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이걸 못할 일을 하는 것이다. 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예. 특히 파기환 소신 관련해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그때는 뭐 좋아하지 않았냐, 뭐 빨리 한다고 좋아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뭐 일부는 우려도 했습니다만 일부는 기뻐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2심이 무죄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대선 전에 빨리 뭔가 정리를 해주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환영을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2심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렇게 속도전을 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믿기 어려운 판결이었죠. 그 점에서 이거는 뭔가 상당히 대선 개입하려는 저희, 그다음에 특정 후보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그런 모습을 대법원이 보였던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많이 의심을 했었고요. 그런 점에서 충분히 저는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직위원 그 재판부까지 다 포함해서 증인 채택을 했으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서부지법 폭동이나 또는 구속 취소 문제나 지금 뭐 하나 속 시원하게 들은 답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도 여쭤볼게요. 김명남 위원님. 그 법사위원들이 어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추진을 주도한 건데 원내 지도부는 이걸 몰랐다. 그럼 이게 모른다는 게 법사위 차원의 일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것인가? 또는 이거는 이 정도는 현직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거니까 꽤 큰 일이니까 이거는 원내 지도부와 교감이 있어야 된다. 전제부터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 이거는 원내 지도부하고 다 상의해서 잡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청문회라도 사전에 조금 얘기를 주고받는데 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안이면 당연히 원내대표 어쩌면 당대표까지 미리 좀 상의를 하고 보통은 진행시키는 게 여태까지의 관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방금 저희가 대변인과 원내대변인의 코멘트를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죠. 사전에 당 지도부와 논의가 없었다라는 게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의 말이고요.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사후에 통보받았다. 상임위 차원에서 한 것이라도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유감을 표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또 이걸 또 반박하는 유감을 표명하거나 경고했다 등의 이런 사실은 없었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민주당 내의 설명입니다. 네. 조금 보태면요. 한마디만 보태려고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청문회는 법사위 간사가 원내대책회의에 참석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통상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 할 때도 상임위별로 간사들이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이랄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국감을 한다랄지 이런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지금 굉장히 이목이 집중돼 있고 사인회동 이슈 때문에
저희가 좀 흔들리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법사위 간사가 그 원내대책회의 그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거기에 와서 이 정도는 보고가 됐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런 과정들이 생략이 된 것 같고 어제 이제 갑자기 올라가서 의결이 되는 바람에 예. 원내 지도부도 나중에 보고를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상대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용 의원님? 원내 지도부를 무시한 행위잖아요. 뭐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민주당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에서는 이 정도한 그리고 과거의 그 사례들을 보더라도 예. 이거를 상위에 논의 안 했다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뜻하느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원내 지도부를 무시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은 자기네들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세다 뭐 이런 거를 그냥 여실히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자회동설에 대해서도 예. 사과를 안 하는 거죠. 예,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냐. 이런 태도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광진 보태실 말씀 그러니까 이번 사안을 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얼마나 법사위원회를 독단적이고 일방적이고 즉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보여주는 방증하는 에피소드라고 봅니다. 지금 야당에 대해서는 뭐 나경원 그 간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관리에 어긋나는 일들로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 사안을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민주당이 이렇게 콩가루식으로 운영되는가? 이것을 국민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법사위에 속해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 있잖아요. 예. 법사위원으로서 정말 그 활약하기보다는 강경 지지자들에게 누가 더 센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이거 경연대회라도 하는 듯이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상대당에서는 유감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뭐 대법관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광진 의원님, 예. 조희대 대법원장 나올까요? 이와 비슷한 주제와 형식으로 5월 14일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그러니까 범여권 정당이 주도해서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이때도 대법원장, 대법관 모두 참석하지 않았죠. 저는 과거에도 이런 참석 전례가 없었고 만약에 이번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도 있다는 측면을 사법부에서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석할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고요. 현 상황에 대한 해석은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사법부가 뭐 이재명 대통령의 반 이재명 선봉장에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예. 법치주의의 선봉에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점도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유정 의원 보시기 어떠세요? 뭐 지기현 판사도 있고요.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지금 이제 4개월 후에 다시 열리는 비슷한 성격의 그런 청문회가 될 텐데 지난번에는 16명이 모두 다 불출석계를 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만약에 불출석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아마 증인이 21명인가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불출석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법사위에 보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출석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가 예. 아마 고민의 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건에 대해서는 오후라고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그동안의 태도가 갑자기 급변해서 우리가 나가서 다 얘기할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있고요. 아마 증인들 외에 다른 뭐 행정처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대신 나와서 뭔가 답변을 하려고 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법사위 장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증인으로 나온 서울 남부지검 현직 검사의 태도였습니다. 너네가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니 말았니 그러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수사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증인으로 나올 거예요.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조금 전에 어떻게 올려놨어요? 그게 뭐 하는 자세입니까? 뭐 하는 자세요? 검사예요? 마이크 똑바로 놔요.
마이크도 제가 다음은 오다는 위치에 못 전현희 놓습니까? 이게 의원님의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마이크를 도로 세웠습니다. 물론 후에는 저녁이 돼서는 최 검사가 본인이 재판에 참석해서 마이크를 사용할 때 그게 버릇이었다. 말이 끝나면 세우는 게 버릇이다. 이렇게 유감의 뜻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저 장면이 온라인에서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 출신인 김용남 위원님, 네. 최재현 검사 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후배 검사시죠? 저는 뭐 직접적인 인연은 없는 검사인데 네. 사실은 이제 검찰 간부가 아니고 수사하는 평검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평검사가 저렇게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때도 증인으로서 보통은 검사장 이상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지 평검사가 직접 나가서 답변할 일은 거의 없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본인은 본인이 어떤 관봉권의 띠지나 이런 거를 인멸하는데 전혀 관여가 안 됐다라는 측면에서 뭐 억울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적어도 좀 국회 출석했으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최대한 겸손하게 답변 태도를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본인을 비롯한 본인이 소속한 기관인 검찰에 대한 어떤 국민의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게 만드는 방법일 것 같은데 하여튼 저렇게 나오면 또 국회의원들도 마땅히 방법은 없어요. 뭐 소리치는 거 왜 어떻게 하겠어요, 저 자리에서. 그거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정광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청문회라는 자리가 들을 청자에 들을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귀 이자가 두 개나 있는 단어죠. 청문회.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윽박지르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상임위나 국회 운영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지나치게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가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어제 최 검사의 모습은 사실 공적인 자리에서 조금 더 태도를 잘 했다면 더 좋았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본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관봉권을 고의로 인멸한 것이 아니다. 또 관봉권에 표기된 정보라는 것이 한은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특별한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녀 사냥식으로 당시에 이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수사관이라든가 검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죄인 다루듯이 하는 것에 대한 뭐 반감을 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태도는 사실 태도가 전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조금 더 공손한 태도를 보였다면 오히려 본인의 진정성이 더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소영 의원님, 사실 일반 시민 뭐 송사에 휘말리지 않는 이상 검사를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뭐 이렇게 검찰청에 들어갈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검사에 대한 어떤 뭐 영화에서나 이미지, 드라마에서 이미지가 있는데 저 모습은 글쎄요 좀 부정적인 모습을 좀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 같아요. 검사 출신인 우리 김영남 의원님은 이미지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사가 물론 저 태도가 제가 만약 현역 의원으로서 앉아 있었다면은 마음에 안 들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서영교 의원도 좀 그렇잖아요. 마이크가 올렸다고 그것이 무슨 태도가 안 좋다라고 이렇게 윽박지르고 얘기하는 게 뭐 지적할 게 없어서 마이크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수준이 다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유정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검찰총장이건 또 평검사이건 간에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가지고 태도는 겸손하고 똑바로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게 맞겠죠. 팔 이렇게 올리고 막 들어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이 바라보는 청문회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국회의원이 감정적으로 뭐 본인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뭐 오고 가다 보면 언성 높아지고. 그러나 그거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뭐 개개인의 성품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이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겸손했어야 옳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관봉권 띠지 분실이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수사팀장 아닙니까? 저 검사가. 그러면 그 원인 경위가 어찌 됐건 뭐 수사관의 잘못이건 정말 모르고 어떻게
처리를 했건 간에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 저 모습이 책임지는 태도는 아니잖아요. 보다 겸손하게 정말 이렇게 우려를 드릴 줄 몰랐다라고 죄송합니다 하고 경위는 이렇습니다라고 소상히 설명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뭐 이렇게 마이크 올리고 하는 거는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또 국민을 대상으로 시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저건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추측을 해보면 검찰에 있으면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탁자 탁탁 치던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 되는 걸 봐서 저러는 걸까요? 아, 예. 선배 검사가 대통령 된 모습을 보고. 근데 그 지금 상황도 고려하면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저는 짧게요. 네. 짧게 국민을 대표해서 나온 국회의원들 맞는데요. 예. 그것이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서로 삿대질하고 욕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물론 지금의 저 케이스는 검사가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충분히 하실 정도로 그 태도의 문제 지적은 할 수밖에 없지만 예.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저렇게 그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는 것은 그거는 거기에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 발 좀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뭐 태도를 떠나서 질문하고 답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시간을 좀 늘리는, 그러니까 청문회 제도 자체를 좀 개선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제3의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최 검사의 저 태도 자체는 국민을 대표해서 나온 의원들에게 하는 그 어떤 감정 싸움 같이 보여서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겸손은 힘든 것이었을까요?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